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화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CNN 발로 국제 빅뉴스가 떴다고 해서 국제 주식시장 또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출렁이는 그런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이 뇌사설 그리고 또 심혈관 계통의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초기의 시작은 국내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국내의 다른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막 확대되다 보니까 CNN까지 미국 정보 당국까지 이 소문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만들기를 김정은의 건강은 10년 내로 워낙 여러 가지 병들이 많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10년 내로 죽는다고 했지 바로 며칠 뒤에 죽는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이 쓰러졌다 이런 것은 좀 오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북한 뉴스라는 것이 오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무시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하도 사원이 크기 때문에 제가 평소 쓰는 스튜디오가 아닌 이렇게 일반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이것이 왜 오버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버인 이유는 첫 번째, 해당 기사를 보게 되면 김만유 병원 의사, 평양의대 의사, 적십자병원 의사 이런 사람들이 1호 의사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향산에 있는 향산진료소에서 김정은을 수술했고,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향산특각에서 몸보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북한에는 1호 의사라는 게 없습니다. 김정은 주변에는 주치의들이 많습니다. 그들 누구냐? 북한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주치의들을 김정은 옆에 갖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건강사항은 최대 극비 중에 극비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건강을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던 사람이 와서 김정은한테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일반 병원 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수술하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사를 김정은이가 왜 일반 사람들하고 나눴습니까? 불러다가 자기 옆에다 두고 격리시켜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한국의 대통령 주치 개념하고 북한의 의료 시스템 개념하고 혼동된 것이 아니냐. 북한 주치의는 그렇게 불러서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사항에 대해서 발설하는 경우에 최고 수뇌부 비밀 유출이라는 그런 죄명에 걸려가지고 본인만 죽습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수술시키고 다시 데려간다, 이건 아닙니다. 주치의들이 계속 김정은의 건강을 주시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상이 생기면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지, 김정은에 대해서 딴 데가 있다가 갑자기 와서 수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호 의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팩트입니다. 향산에 김정은 전용의 향산진료소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진료소가 없습니다. 향산특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산특각에는 의무실 수준의 작은 치료 설비만 있을 뿐이지 심장수술과 같은 그런 대형 수술을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향산진료소에서 김정은이 심장수술까지 할 정도로 아주 고급 시설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막 현지 시찰 나갔다가 백두산에서 심장병에 걸릴 수도 있고 원산에서 걸릴 수 있고 평양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에도 만들어 놓고, 그럼 향산에도 만들어 놓고 백두산에도 만들어 놓고 원산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거점형의 최고급 심장 수술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놨냐?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가령 원산에서 김정은이가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는데 그러면 1분 1초가 중요할 때 그러면 헬기에 태워서 향산에 가서 수술받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치료 시스템은 이런 병원을 만드는 대신에 김정은 옆에는 항상 최고의 주치, 특히 심혈관 계통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가 김씨일가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몇 명의 주치를 두고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뭐가 따라다니냐? 치료 차량이 따라다닙니다. 이 차량에서 바로 수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지 뭐 거점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수술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김정은의 의료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아마 유튜브 최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치의들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처치를 하다가 수술을 하다가 자기들 힘에 붙인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매뉴얼로 외국의 능력 있는 의료진들을 데리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북한의 아무 의사 데려다가 또 북한에 실력 있다 해서 김정은을 모르는 의사 데려다가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향산 진료소라는 게 없고 거기 가서 1호 의사라는 것을 일반 병원에서 차출해서 수술받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러면 이 기사는 시초부터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기사다. 따라서 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김정은이가 만약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혹은 뭐 치료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북한도 국가인데 나름대로 대응 비상 매뉴얼이라는 게 가동합니다. 가령 비상시에 군은 누가 움직일 것이며 또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보위성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막을 것이냐 이런 비상 매뉴얼이 작동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매뉴얼이 어떻게 움직인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되면 북한에서 정보를 준 정보원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일이가 의식이 없을 때 가동되게 되는 그런 비상 매뉴얼이 4월에는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네 번째가 있긴 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앞에 세 개보다 더 확실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북한의 그 정보 소식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지만은 이것은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북한도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소식의 신빙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카톡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막 찌라시가 많이 돌고 저한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그런 제보가 많습니다. 뭐냐? 김정은이가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뭐 아시안 게임 때 찾아왔던 3인방이 뭐 통치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카톡이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게 사실이냐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한국이 온 3인방 그때 누가 왔냐? 황병서, 최룡해, 그리고 김양건 이런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중에서 김양건은 2014년 12월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입니다. 황병서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황병서도 작년 5월에 이미 숙청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남은 한 사람이 최룡해인데 최룡해는 지금 실권이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적 아시아 3인방 통치설을 가지고 찌라시 만든 것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초보적인 정보도 없는 사람이 찌라시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한국 사회가 이런 찌라시를 이렇게 많이 믿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은이가 향산에 가서 수술 받을 수가 없고 또 1호 의사가 갔다는 그런 뉴스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설명해 드렸는데 뭐 그렇다 해서 뭐 김정은이가 아프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것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가 정신이 말짱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것은 김정은만 알고 또 주치의만 아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까지 알아보려면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망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설사 이런 정보는 안다고 해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숨겨야 되는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김정은이 쓰러졌다 이것은 제가 해프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조만간 나타나서 활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뭐 대표적인 것이 1980년, 88년인가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조선일보가 크게 오보했던 거, 그런 대표적인 오보 사례가 있는데, 김씨 일가가 죽었다 혹은 쓰러졌다 이런 뉴스가 우리가 오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김정은이가 혹은 김씨 일가가 보름이나 한 달쯤 안 나타나면 무조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건재해가지고 김씨 일가는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김일성이 죽었던 1994년, 그리고 김정일이가 죽었던 2011년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 심지어 정보 당국도 그리고 어느 매체도 몰랐습니다.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여기서 앉아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상당히 고급진 정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찌라시가 막 돌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북한 뉴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김정은 신상에 관한 뉴스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악용해 가지고 막 소설 써서 막 지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그런 찌라시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의심스럽다 그러면 오늘처럼 제가 긴급 상황일 때는 이렇게 수시로 장소에 상관없이 내려와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성화TV를 자주 찾아주셔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 김정은 급변설에 관한 유튜브 긴급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